자, 빨리 전 정권 사람들을 빨리 잡아가더라. 그래야 지지율 올라간다 하는 조언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칼럼도 그런 것들이 나오던데요. 네. 이건 서로 끝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YS 김영삼 대통령의 길로 가자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강한 사정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위 관직들이 구속이 되니까 박수를 쳤죠. 국민들은 그때 이제 속 시원했죠. 그래서 90% 이상의 지지도가 나왔지만은 결국 경제를 관과해 버리니까 네.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경제는 나빴고 세계 경제는 좋았어요. 그렇지만은 IMF로 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냐고요. 이것을 김대중 대통령은 용서와 화합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어 가지고 국민 스스로가 심금에서 우러나 가지고 장롱 속에 넣어놓은 애들 돌반지도 다 국가에 헌납해 가지고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딱 그때가 제일 생각나요. 저는 실제로 그러한 일을 경험했고 그 네. 주도적으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환율만 하더라도 1384원 어제 네네. 올라간 게 1400대 1500대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IMF 때 1800대 1900대까지 갔습니다. 네네. 이자는 천정부지고 물가는 실업률은 이때도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극복했단 말이에요. 최초로.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도 나쁘지만은 세계 경제는 더 나빠요. 거기다가 대고 미국 보십시오. 인플레 감축법 같은 거 네.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자동차 보조금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칩4다 뭐다 네. 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돼요. 크게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경제 안보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굉장히 그렇죠. 자랑했는데 네. 바이든은 그걸 지금 선거에 이용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바이든 네.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위해서 스스로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삼성 등 기업들이 미국에 막대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을 미국에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현재 실업률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제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해서 경제가 지탱되는데 그 기여도가 1등이에요. 우리 한국이. 그런데 오늘 또 보십시오. 대만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 7조짜리를 짓겠다고 했더니 미 상무장관이 미국으로 가져가 버리잖아요. 엄청나게 설득하고 뭐 해서 그렇죠. 가져갔겠죠. 모든 것을 줘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 푸틴 네. 보십시오. 이 석유가 상한제 여기에 동조하는 우리도 동조하는데 가입하면은 석유, 천연가스 제재하겠다는 거죠. 안 준다. 네. 그러면서 뭐 확실한 보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에 네. 원유를 공급하겠다. 우리는 제재하겠다. 여기에다가 지금 곡물, 우크라이나 곡물을 흑해를 통과하는데 진짜 식량난이 있는 아프리카 같은 나라로 가는 것은 풀어주지만 쿠라파나 이런 나라로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게 하면은 인도 보세요. 네. 이렇게 어려운 미중 갈등, 이 러시아와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속에서도 모디 일본 인도 수상은 외교를 잘해가지고 원유도, 곡물도, 천연가스도 다 확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미국과 경제안보 동맹을 굳건히 했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냥 펠로시 의장 오셨을 때 왜 안 만나냐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인플레 감축법 통과하기 전이거든요. 전이죠. 시장님 말씀대로 만나서 그걸 얘기를 했다면
제가 그걸 촉구하기 네. 위해서 나 정치구단장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건 만나야죠. 그리고 미국은 네. 정부의 외교보다는 의회의 외교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모든 걸 법안으로 하거든요. 네네. 인플레 감축 법안도 의회에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이 사실 한 1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7월 달부터 급격하게 됐는데, 했는데 우리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을 때 네,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라면 달라졌죠. 왜냐하면 그런데 그러면 외교부나 산업통상부나 이런 데서는 왜 그런 정보를 대통령한테 안 드렸죠?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아니 그리고 네네.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비서실장도 기재부 출신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잘 몰라요. 구중궁궐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죠 그렇죠.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나 경제를 위해서 특히 그때만 하더라도 미중 갈등이 심해가지고 치포를 들으나 뭐 워커스 어쩌고 복잡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가지고 우리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의 경제 협력은 수출입이 2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물건 사가는 것은 7, 8%밖에 안 돼요. 자기들 경제 점유율이.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 동맹이 굳건하고 모든 기술 관계는 또 우리가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펠로시 의장이 의회에서 좀 잘 설명해 달라. 이걸 설명했어야 돼요. 또 안보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이 우리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염려하는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어쩐지 그렇게 생각돼요. 시진핑 주석이 제3기로 넘어가는 데는 지금 현재 중국도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지만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중국도 바이든 대통령 미국 정부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바라는 시진핑 중국의 김정은 설득으로 핵실험 ICBM 발사 같은 것을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보십시오. 중국은 코로나 있으면 그냥 상해 같은 그런 봉쇄해버리잖아요. 그런 게 통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어떻게 됐든 코로나로 봉쇄하고 있으면은 식량이나 생필품 등 원유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중국에서 공급해 준다고요.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시진핑을 요구해서 핵실험을 ICBM 발사를 못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제 짐작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됐든 그러한 문제를 펠로시 의장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가지고 일부러는 또 미국 가서 만나야 되는데 여기 오셨는데 안 만나니까는 휴가 중인데 뭐좀 시간이 있는데 싫은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 당연히 또 이번에는 2인자인 해리스 부통령은 만난다고 했더라고요. 그 2인자는 만나고 3인자는 안 만나요? 또 중국의 제3인자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법이 한번 통과됐으니까 백방으로 뛰어도 그냥 허둥댈 뿐이고 효과가 없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경제 문제, 외교 문제, 남북 문제 이런 거에 얽히고 설키고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발목을 잡으면 언제 그런 동력이 생깁니까? 전혀 안 돼요. 네. 이건 안 되는 길이에요. 저는 대단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정부 여당에 뭐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 물가 때문에 성공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정부예요. 네. 아주 어렵게 출발이 됐다고요. 네네. 그런데 여야 갈등으로
이렇게 마주보는 화차처럼 싸우면은 언젠가는 충돌해 버리면은 국민은 어디로 갑니까? 네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면은 나라가 망한다. 이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도 의회가 국회가 제일 세잖아요. 네네. 법안 안 해주면 그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만나서 검찰이나 쌍특검이나 이런 건 이런 것대로 하고 네. 퉁치지 말고 국민이 화내죠. 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데 이렇게 네. 하면서 경제 물가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 오늘이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일 만난다. 네.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만든 송편도 또 술도 한잔 하면서 다 털어라 이거죠. 네. 다 틀고 그 그러면은 추석 밥상에 굉장히 야 그래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서 무슨 풀어간다 하더라. 네네. 이제 싸우지 말고 네. 경제 물가로 간다. 이걸 밥상에 올려야지. 어? 그 이저 정부 여당은 이재명 기소, 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특검. 이게 되겠냐 이거죠. 그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싸움은 말리고 네. 흥정은 붙이라고 했어요. 전에 아니 최근에 이제 쌍특검 얘기가 나오길래 아유 지나가는 말이겠지 했는데 진짜 그게 가능성 있는 얘기. 쌍특검 해야죠. 하나의 좋은 방안이다 아니, 이런 왜 얘기죠. 이재명만 당합니까? 그렇죠. 그 김건희 여사 이 도이치 모터스 그 주가 그 문제도 막 나오잖아요 지금 뉴스가. 딱 나오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하신 말씀과 지금 저 그 KBS 라디오 뉴스타파 그거 들었어요. 네네. 딱 아니 녹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든 녹취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네. 없는 것으로는 못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 쌍특검에서 네.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도 대통령과 야당 제1야당 대표가 뭐 진짜 머리를 맞대고 경제, 물가 이런 문제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네네. 자 좋아진다고요. 에너지 국민 에너지가 모아지게 되죠. 모아지죠. 말로만 그냥 민생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해결하면 동력이 생기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태풍처럼 네네. 그렇게 옷도 바꿔 입고 바지도 바꿔 입고 신발도 바꿔 입고 바지를 그렇게 해봐라. 바꿔 입는 자.